패션이나 의류업체 쪽에서는 UFLPA가 가장 큰 이제 문제가 몇 년 전부터 되고 있지 않습니까? 사실은 그 법도 저희 같은 변호사가 보기에도 좀 약간 되게 익스트림한 그런 규제로 보여지긴 해요. 왜냐하면 어떤 행정처분을 할 때 미국으로의 어떤 수입을 막으려고 할 때는 규제 기간이 합리적인 어떤 증빙이라든지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, 사실상은 그 입증 책임을 수입자하고 수출자한테 넘기는 식으로 되어 있고, 그거를 제대로 소명을 못하면 미국 그 통관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조치는 굉장히 극단적이고 예외적인 조치로 보여지거든요. 굉장히 많은 제품군들을 다루고 계시고, 거기에 따라서 공급망 거래선도 다 다르고, 또 이게 계절이 바뀌면 또 그게 달라지고 굉장히 빠르시더라고요. 일반 이제 우리가 공업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제품들하고 달리 이쪽 의류나 패션 쪽에서는 약간 그런 게 굉장히 좀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게 좀 쉽지는 않은 걸로 그렇게 좀 이해는 됩니다. 이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과 같은 어떤 특정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물품을 납품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어떤 리스크 점검이 꼭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왜냐하면 리스크를 저희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정확한 어떤 비즈니스적인 디시전이 가능할 걸로 보이거든요. 막연하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사실은 그런 이제 고민들이 많으시긴 한데, 그것만으로는 지금 이 상황을 좀 벗어나기가 어렵지 않을까. 이런 규제들이 지금 이제 상호 관세가 혹시라도 정부들의 협상으로 잘 무마가 돼서,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 정부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의 뭐 46%에서 급격하게 줄어서 그래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려간다 하더라도, 언제 또다시 뭐 이 문제가 생기거나 비슷한 게 생길지는 장담할 수 없고, 오히려 그럴 가능성이 좀 계속 꾸준히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.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관세율이 높은 데를 피해서 어쨌든 코스트를 좀 절약하고 관세가 낮은 쪽으로 가서 우리의 영업이익이 높은 쪽으로 거래 구조를 짜고 글로벌리 그런 사업체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, 지금 이제 미국 뭐 DOJ나 이런 데에서는 이렇게 뭐 타리프 이베이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또 공표를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는 좀 걱정도 사실 들기는 하는데요.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뭔가 사업 구조를 재편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단계에서의 어떤 리스크를 어세스먼트를 할 때는 이게 과연 이제 미국이나 한국 정부 시각에서 봤을 때 문제가 없는지,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관세율이나 리스크가 이 규제 당국 입장에서 이게 적절한지에 관한 그런 좀 검토,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미국 관세를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보면, 아까 저희 상호 관세도 그렇지만 이제 어느 나라에서 수출이 되고 그 원산지가 어딘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그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물론 이제 미국 CBP에서는 원산지가 보통 이제 301조와 관련된 관세 부과 때문에 저희가 원산지 판정을 받는데, 232조라든지 상호 관세에서는 어떻게 될지에 대한 아직은 가이던스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나라,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. 이 원산지를 어디로 볼 건지에 관해서 유권 해석을 해줍니다.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리나라 이쪽 저희 기업들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거의 원산지가 어딘지에 관해서 미리 유권 해석을 좀 명확하게 받아놓고,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관세율이라든지 그런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좀 대리했던 몇몇 기업들은 작년부터 이런 작업을 해온 곳이 좀 있긴 합니다. 물론 이제 저희 패션 쪽은 아니었고요. 뭐 일반 제조 분야였는데, 그쪽에서는 작년 하반기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 하에서 이제 그런 유권 해석을 좀 신청을 해서 좀 받아놓거나, 그다음에 올해 초에도 그렇게 진행됐던 사례들이 좀 몇 건 있습니다. 그래서 우회 수출 관련해서는 그런 저희 그 한국산이든지 원산지를 좀 입증할 수 있는 서류, 유권 해석이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. 이 한국의 히토류를 수출하는 데 있어서 한국 업체들한테 우리 중국에서 수출한 히토류를 가지고 만든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면 안 돼라는 식의 공문을 보냈다는 기사가 어제 나왔거든요. 제가 알기로는 그런 식의 어떤 요청은 처음인 것 같아요.
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어떤 그 과거에 이제 이런 히토류라든지 뭐 그런 배터리의 그 원료가 된 흑연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쓰는 거는 괜찮은데 그거를 미국으로 다시 뭐 재수출하거나 그러면 안 돼 뭐 이런 이슈들은 작년부터 좀 있었지만 사실은 어떤 중국에서 나오는 원료를 가지고 만든 제품을 미국으로 다시 보내면 안 되라는 그런 식의 어떤 요청사항은 제가 그냥 이런 규제를 해본 입장에서 보면 좀 굉장히 과하거든요. 그대로 물건이 가는 거는 그거를 금지하는 거는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뭔가를 만든 제품을 또 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이론상 가능하냐 부터 시작해서 이게 좀 정치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좀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었고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게 우리나라가 좀 약간 중간에 끼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미국도 지금 한국 정부랑 계속 협상을 하는데 아마 우리한테 뭔가를 요구를 할 거고 중국도 지금 저희한테도 큰 시장이고 큰 공급처인데 또 저렇게 요청을 하면 과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게 또 새로운 좀 직면 과제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좀 공유하고 싶었습니다.